열심히 국가에 충성만 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외 노동자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나가게 됐던 거고. 장성택 실제로 만나보셨던. 그 뭐 접견이라고 해야 되나? 미팅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북한학 박사 박세암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온 남인희 씨 그리고 김정국 부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민희 씨는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저랑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셔서 평양에서 온 남인희 씨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워낙 남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두 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금슬 좋고 네. 그야말로 평양에서 온 엘리트 부부다라고 해서 진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민희 씨.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남인희입니다. 네, 옆에 앉은 김정국 씨 아내이고요. 요즘에 남편의 어떤 인기에 올라타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정국입니다. 2015년에 한국에 왔고요. 북한에서 그 김책공대에 다니다가 유학 갔다가 유학지에서 탈북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 4년 차로 지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유학을 어디로 가셨었어요? 유학은 프랑스 파리에 갔었습니다. 북한에서 파리와 같은 그런 서방 세계로도 유학을 보내는군요. 네, 보내더라고요. 몰랐는데. 몰랐어요. 네.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유학생이 있다는 거를. 애초에 대학 갈 때부터 그런 유학이 있을 거란 상상도 못하고 갔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보내줬으니까 국비 유학생으로 그렇죠. 파리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국가가 하는 일을 저희 밑에 일개 대학생들은 알 수가 없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김정은이 올라오면서 그 김정은이 딱 바뀔 시점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뭐 저희를 유학을 내보낸 게 김정일인지 아니면 김정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건축에 필요한 건축 디자인 할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유학을 조직했고 저는 거기에 손발이 됐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건축이요. 네. 김책공대 안에서도 건축을 전공하셨었던 거예요? 아니요, 김책공대는 공대라서 북한에 또 공대에는 건축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건축은 그 평양건설건재대학이라고 거기에서만 이제 양성을 하는데 사실 여기 상식으로는 아니 건축학을 나가는데 왜 갑자기 정보통신하던 뭐 수학과 다니던 혹은 뭐 화학학과 다니던 애를 왜 건축학을 내보내지 싶겠지만 거기서 뭐 국가가 결심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게 또 순리라서 저도 이제 전공을 한순간에 바꿔서 건축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비를 들여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다시 와서 당에 충성하라고 보내놨더니 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바로 넘어오셨네. 약간 저도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아까 진행자님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북한에서 프랑스도 나가? 막 그런 생각이었어요. 프랑스 유학이 있다는 것도 아예 몰랐고. 몰랐구나. 평양에서 살아도 모르는구나. 네, 그냥 뭐 나가봤자 중국 정도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만나서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올 정도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운이 좋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겸손하구나 했었는데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뭐 남편 자랑해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총 한 50명이 제가 듣기로는 선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30명은 중국으로 가고 10명은 이탈리아, 10명은 파리, 프랑스. 그때 당시 북한의 그 대학생들 뭐 한 몇만 명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그렇게 선발을 해서 내보냈는데 최종적으로는 장성택이 이제 다 선발을 해서 내보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성택 미팅하고 그렇게 나간 거다. 근데 나가기 얼마 전까지도 나라를 잘 몰랐대요. 어디로 가는지. 아니, 2개월 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랑 이탈리아는 그렇다 치고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거든요. 시민혁명의 태동이 있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런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좀 충격받지 않았어요?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아마 거기에서 당성이 약해져서 한국에 넘어오지 않았나. 근데 사실 1789년 파리 커뮤니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세계 역사 시간에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북한식으로 가공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어떤 그 태동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귀족 세력이 천민들을 너무 억압해서 그냥 들고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실을 알고도 큰 감명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실제 파리에 가서 바스티유 광장이라든가 리퍼블리크 광장이라든가 그런 거 실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고 그리고 또 그 민주주의로부터 북한은 정말 민주주의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야, 그리고 여기서 시민혁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노동자 계급을 탄압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북한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해석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항상 자기네는 쏙 빠지고 자기는 안 그렇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쪽은 얼마나 부패했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몇 가지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미니 씨도 사실 평양에서 꽤나 그 이제 명망 있는 집안에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부모님들이 네, 그런 집안의 학생이었잖아요. 그런 남인 씨도 프랑스 유학생이 있다는 거 몰랐다는 게 놀랍고 그 두 번째로는 장성택이 선발한 유학생이다. 장성택을 실제로 만났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김정일과 김정은 그 사이에 좀 걸쳐 있었겠네요. 장성택이 아직 힘이 있었을 때면. 장성택 실제로 만나보셨던 거예요? 만나보긴 했죠. 그 뭐 1대1로 만나진 않았고 아마 1대10 정도로 10명씩 들어가서 그 뭐 접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했는데 미팅을 했는데 평범한 인간이라는 그냥 사람이로구나라는 좀 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 건너편 저 집무 테이블이죠. 테이블 위에 커다란 이제 그 아이맥 모니터가 이제 로고 이만한 그 이제 애플이 딱 박혀 있는 걸 보고 한이 빼오면 애플? 네. 아, 잠깐 그게 2011년? 그쵸 11년이었죠. 와 최신형을 쓰는 거 아니에요? 막 흰색 모니터가 큰 거 있는 제재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렇죠. 그렇겠죠. 아니 근데 그럼 그때 정국 씨는 보고 애플 제품인 거 알았어요? 그건 좀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뭐 맥북이나 이런 애플 제품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한두 개가 돌아다니긴 합니다. 대학 때 같은 학급에 한 친구가 그 아이팟, 지금은 없는 옛날 아이팟을 봤었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물건이고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냥 신기했던 또 근데 거기 이제 로고가 있으니까 그냥 애플이라는 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되게 유명하다라는 그냥 소문만 들었었으니까 근데 실제 장성택 사무실에서 보고 정말 고위급들이 이런 걸 쓰는구나. 충격적이네. 좋긴 좋나 보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했죠. 미제의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아무리 폐쇄돼 있어도 결국 흘러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미니 씨도 알았어요? 애플은 잘 몰랐었고 뭐 그 어떤 무슨 자료 같은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뭐 이름난 재벌이다, 부자다, 뭐 록펠러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 미국이 대단하긴 하구나 그냥 그런 정도? 네 그렇게 듣긴 했었었죠. 정말 두 분이 이제 정국 씨는 김책공대 출신의 엘리트, 그것도 네.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를 갔었고, 그러니까 미니 씨도 사실은 그 북한에서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 되면은 뭐 해봤자 소련 옛날 소련. 자연스럽게 소련이 나왔어. 북한학 전공이셔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네. 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타라고 네. 유럽에서 네. 일을 하셨잖아요. 아 거기까지 가는구나라고 아마 많은 분들 네.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마 되게 운이 좋게 어떻게 엄마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몰타에 가는 그런 루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지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선발이 돼서 나가게 됐는데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북한에서도 그렇고 되게 부모님의 어떤 그 후광을 늘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떠버리고 다녔는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북한의 일기 유학생이세요. 해방 직후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러시아인가 그때 소련이고 근데 할아버지가 체코인가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예전에 동유럽 사회주의 체스코슬로벤스크 공화국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참사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은퇴 직전까지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일하셨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두 분 다 의사하셨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뭐 나름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집안이었고 저희 엄마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이세요. 엄마가 이제 60년생이신데 그때 당시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케이스였어서 저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니는 동안 엄마가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인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이제 그랬었는데 그 정도 이제 어머니가 공부를 되게 잘하셨고 아버지도 이제 기계대학이라고 북한의 나름 또 중앙대학이거든요. 오빠는 이제 김제공대. 제가 제일 안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 못했죠, 제가. 정말 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렇게
열심히 국가에 충성만 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이런 자리,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비리를 저지르거나 뭐 이렇게 뇌물을 거이거나 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는 좀 부모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다 거지시 가셔가지고 가난은 좀 면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외 노동자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나가게 됐던 거고 사실상 집안에서는 그렇게 쏙 내켜 하진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뭔가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평범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집에 그 가난을 조금 해결하고자 제가 나갔던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놀랍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사시고, 어머니는 네.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시고, 심지어 네. 오빠는 남편과 동문이시네요. 네, 네, 김책 대학을 나오고. 네. 야, 그렇게 엘리트 집안인데, 가난 때문에 해외 노동자로 나갔다라는 게. 과학자가 제일 못 살아요, 북한에.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 그렇죠? 과학자로 해서 저는 한국에 왔는데 공대가 되게 인기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전혀 인기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공부 잘하고 백 없는 애들이 가는 데가 공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북한의 공대는 핵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뭐 내가 어떤 과학 연구를 해서 그게 상품이 되어가지고 어떤 자본으로 돌아서서 뭐 그게 이제 나한테 쌓이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김정은의 눈에 들면은 뭐 선물 정도에서 끝나버리니까 집 한 채 준다. 집 한 채 받았다고 집에서 뭐가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학자들이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애초에 외부랑 교류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기초과학을 배우는 학과들은 한때는 인기가 없었고 그것도 시대 흐름을 타긴 해요. 그래서 다들 서로 의대 가려고 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근데 또 기초과학이 각광받는 시대가 오면 또 인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계속 북한에서 가난하고 부자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곳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쵸. 부자 있죠. 네, 부자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또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그 신흥 부자들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걸 통해서 생겨난 건데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표면상으로는 국가에 무역을 한다라고 이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뭐 식당을 세우고 호텔을 세우고 뭐 중국과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외화를 벌어서 일정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은 이제 당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이제 사유하는 그런 편인 건데 한마디로 완전한 내 소유는 없는데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평양 시내에도 보면은 외화 식당들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외화 식당도 있고 뭐 어디 상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어느 국가 기관에 속해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개인이 다 사장을 하고 있고 개인이 개인을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부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당일꾼들은 또 부자인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거기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는 세금이 그러니까 당에 그쵸. 갖다 바치는 네. 그 세금의 비중이 그쵸.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런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는 거죠. 잘못 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살기는 잘 하죠. 산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사실 두 분 다 굉장히 기득권이었던 거잖아요. 엄청난 기득권이죠. 사실 특히 미니 씨는 지금 미니 씨의 얘기를 듣는 남편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감탄사를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득권인데 근데 아니에요. 실제 기득권은 이분이 같이 유학 갔던 누구? 같이 유학했던 저희 책임자, 유학생 책임자가 김정은을 옆에서 수행하던 간부죠. 최고위급 간부의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놀랐죠. 누구의 아들이래. 그래서 봤더니 이미 군대 짧게 나갔다 와서 입당하고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던 와중에 유학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필요한 스펙을 지금 짧은 기간에 지금 다 갖추고 유학까지 지금 얹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뭐 권력은 이미 뭐 충분하고 그 정도 권력이니까 알아서 또 돈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안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굳이 뭐 몇 달러, $50, $100 이런 걸 굳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진짜 권력을 그때 처음 봤죠, 사실.
뭐 대학을 다니면서 잘 사는 애들도 있고 뭐 간부집 자식들도 있었지만 정말 최절정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한 명 봤던 거죠. 살아있는 걸요. 아. 외교관들도 잘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식당 가서 메뉴판에 가격표는 안 보고 그냥 막 시키는 뭐 그런 건가요? 그 친구.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업을 잡아서 뭐 부모의 힘을 빌리든 어쨌든 해서 좋은 직업을 잡아서 결국엔 좀 돈을 벌자거든요. 개인들의 목표는 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어차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 큰 권력을 잡으면은 돈은 따라올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한 그 스펙을 갖는 것에서 집중을 하고 그래서 보통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집 자식들이 공부 잘 안 하고 성적 안 좋고 그런 게 좀 많은데 오히려 그분은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을 더 잘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리더로서의 어떤 그 가정을 바른다고 해야 되나? 네. 저희랑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린다면 저희는 나가서 한 달 열심히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받는 월급이 150유로? 정말 유로. 많아서. 예. 150유로. 그게 네. 언제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2014년, 2015년 그때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 프랑스에 나간 그 남편의 그 유학생 그분들은 한 달에 생활비 명목으로 700유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네, 그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많이 안에서- 받으셨는데 한국에 오셨어.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남편이나 뭐 다른 분들은 돈을 아껴서 북한에 가져가서 집에 좀 보태고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뭘 사더라도 항상 돈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정말 기득권은 이제 북한에서 오히려 돈을 보내주는 부족할 거라고 보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인 거죠. 생활도 그럼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왜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원래 나가지 말았어야죠. 나가서 뭐 자유로운 생활을 좀 해보고 북한 기준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물젖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같이 나갔던 친구들도 저 못지않게 한류에 많이 물젖어 있었고 몰래 자기 혼자 자기 방에서 하지 말라는 이른바 나쁜 짓을 많이 했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내디뎌서 북한 체제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를 두고 저를 포함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실 되게 모범적인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돌발적으로 어차피 절로 가게 되면은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그 책임자를 비롯해서 어차피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는 내 마음은 나는 부모의 힘을 빌릴 것이 없고 다 같이 유학 나온 시점에서 내가 뭐 빼어나게 거기서 튈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결국엔 나는 거기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랑 별다른 차이가 없겠고 그냥 국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뭐 장기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가 플러스 3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 살아보니까 나름 자유롭게 살았어요. 보고 싶은 건 일단 다 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를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북한에서의 고민이어서 이렇게 서구 사회로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당성이 투철한지를 여러 차례 점검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봐도 동요되지 않을 그런 엘리트들을 유학을 보낼 것 같은데 잘못 봤네 북한 당국에서 정국 씨를. 근데 만약 제가 좀 부모님이 권력이 좀 있다던가 그리고 제가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발전할 거라는 로드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탈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애초에 저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유학 이거 끝나고 들어가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그때 많이 패배감에 젖어 있었죠. 유학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어차피 안 될 게임이니까 나는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오히려 잘난 친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나의 현실이 더 처절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북한에 남아있는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극소수의 친구들이 한국에 올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저 같은 친구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뭐 딱히 거기에 미련도 없고 뭔가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한 앞날 그런 사람들은 올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고위직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내려놓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냥 그대로 정권에 가서 순응하면서 잘 살면 또 이제
당시에 자기도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김정은 옆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올 수가 있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언젠가 한국에서 이제 노동신문에서 그 선배의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그 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지금 간부에 일한대요. 저도 궁금해서 그 쳐봤는데 건축 관련 연구소 백두산 건축연구원이라고 북한에서 되게 그 넘버원이죠. 그 건축 디자인에서는 거기서 뭐 과장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어떻게 출발점이 찾았어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찾았어요? 쳤어요. 어떻게? 그 구글에 쳤어요. 그래도 나와요? 그때 검색어를 뭐라고 했었냐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백두산 건축연구원인가 그렇게 쳤어요. 그 기관의 이름을. 나왔는데 어떤 그 기사가 하나 이제 상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렀는데 이제 그 유해 사이트라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못 들어가죠. 네. 네. 우회해서 들어가죠. 우리. 그래서 VPN을 우회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거 비밀인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VPN 해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그 기사의 그 썸네일에 그 사람 얼굴이 딱 박히고 링크 누르지 않아도 그 초반에 몇 줄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몇 줄에 어디 뭐 일하고 있는 과장을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일을 하는구나. 우연치 않게 또 소식을 알게 됐죠.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렇게 탈북한 남녀들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도 꽤 많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장혁 오빠? 예, 장혁 씨? 예, 그 부부도 그렇고. 의과대학 나온 장혁 씨. 예, 네. 그분들은 정말 세계의 사랑인 거잖아요. 먼저 와서 이렇게 데리고. 한국에 먼저 넘어왔고 그다음에 주경 씨가 먼저 온 다음에 남자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그래도 가깝게 자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이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끼리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약간 신기한 게 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한쪽이 조금 여기 한국 출신이면은 이상하게 자주 안 만나게 돼. 그래요? 네, 약간 데이트 그런 게 해보셨... 있는 게 같아요. 네, 한국 남자랑 데이트 해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부부끼리 제가 이제 부부가 되다 보니까 부부끼리 또 만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저희 친구들 부부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그 부부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출신의 누가 뭐 와이프가 있다거나 한국 출신의 남편이 있다거나 그러면 한 번씩은 만나는데 가끔씩은 만나는데 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북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분은 그 이야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분이 또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또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무래도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들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차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 평양에서 온 그야말로 엘리트 그 자체의 부부인데 두 분 유튜브 채널 잠깐 소개를 또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평양여자남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혼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편집은 그때 남편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야기 소스가 다 떨어져서 남편까지 앉혀놓고 지금은 남편 위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네. 저까지 소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그때 가면은 뭐 또 다른 뭐가 생기겠죠. 네.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두 분이 그래도 한국에 온 지 아직 10년은 안 되신 이제 10년 차죠. 네. 2025년이면 10년. 네. 2015년 10월에 한국에 왔으니까요. 이제는 뭐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적응을 그런 많이 건가요? 네. 하셨지 않을까. 왜냐면은 민희 씨 벌써 카페도 하시고 집도 사시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정착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덕분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이다 보니까 뭐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이제 약간 제가 좀 많이 질러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나마 집은 괜찮았는데 카페는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수습을 좀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뭔가 자본주의의 처절함과 이런 걸 느끼고 그렇죠. 예, 약간 좀 집을 사고 나니까 뭔가 되게 그때가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나는 이제 뭔가 해도 되는구나. 난 이제 부자다. 네, 뭐든 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제 나의 시기가 왔구나 해가지고 카페까지 이제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배워가라고
감사하고 또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쓴 결과를 이제 맛보게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어서. 근데 그 카페를 하고 카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 덕분에 더 남편한테 더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같은 정체성, 예, 같은 고향에서 왔고 이제 서로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같은 환경이었고 같은 역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 한번 딱 이렇게 비를 맞고 보니까 비온 뒤 땅이 굳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는 땅이 더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약간 역경을 한번 맞아보면 거기서 이제 파국으로 치닫거나 뭐 아니 둘 중 하나인데 너무 잘 버텨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더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저를 탓하거나 그런 제가 막 하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카페를. 근데 저를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괜찮다 막 한 몇백 번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냥 집 대출을 몇 천만 원 더 받았다고 생각해라.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나무처럼 딱 버텨줘가지고. 민망하네요. 네. 현실적인 덕은 뭐 지금 말로만 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받아주시니까 민망하네요. 북한 얘기를 들으려고 모셨는데 저 거의 뭐 부부 스토리, 뭐 결혼 장려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군요. 그래서 인상적이에요. 미니 씨가 정말 프로그램 하면서도 어찌나 남편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발 그만하고 다니세요. 제발 그만하고 다니시래요.